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 주제는 4가지. 원래는 3가지만 가져왔었는데요. 영상 올려드렸었지만 배민 휴가비랑 보험비 여타 이런 것들을 지원 조건, 그러니까 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플러스해서 말씀해드릴게요. 배민 지역 쿠팡처럼 통합된다 하면서 중부하고 지금 북부가 이제 몇 월 며칠 날 통합된다라고 공지사항이 떴어요. 과연 통합이 되면 콜량이 늘어날까요? 저는 애초에 처음에 이 통합된다는 말을 보고 배민 자체에서 배민원을 좀 키우려고 한다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배민이 원래 지역을 나눠놨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을 나눠놨던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에 제일 처음 배민 라이더스 나왔을 때, 제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배민을 하고 있진 않았어요. 근데 제일 처음 배민 나왔을 때는요, 북부 센터가 없었고 중부 센터가 없었어요. 그냥 그 구역들은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듣는 바로는 동대문구, 문랑구, 성동구 그래가지고 3개를 한 지역으로 묶어서 어느 지역, 그 다음에 노원구, 무슨 구 해서 구를 몇 개 묶은 지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 대행처럼 운영이 됐다는 거예요. 일반 대행은 아주 멀리는 안 가잖아요. 그것처럼 운영이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혼량이 많아지면서 북부 센터라는 게 나오고 중부 센터라는 게 나오고 서부 센터, 남부 센터, 이게 센터들이 나오면서 그 큰 지역을 맡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일단 지역이 통합되면 무조건 콜량은 늘어납니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배민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멀리 가도 상관없어, 돈만 많이 붙여줘, 어느 정도 멀리 가고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난 내가 아는 동네만 할 거야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처음에 배민을 시작했을 때는요, 그때 일반 대행을 보고 배민에서 만든 거라서 동네에서만 도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배민 라이더스를 돈을 뿌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니까 구역을 지정해 놓은 건데요.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홀량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중부센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중부센터 기준으로 한 여기 지금 이 부분 있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경을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북부하고 중부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입니다. 그러면 북부하고 중부가 나눠져 있을 때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여기 북부에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근데 픽업을 하러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 밀리오레에 픽업을 하러 가야 돼요. 아니면 현대 아울렛, 하여튼 여기 좀 말도 안 되는 픽업지가 있잖아요. 우리 구역이 아닌데 말도 안 되는 픽업지가 생겨버리면 안 갑니다. 그러면 여기 북부 쪽에서 봐봐요. 여기 왕십리에 사시는 분이, 여기 솔직히 거리 얼마 안 되잖아요. 배달비도 얼마 안 비싸요. 여기를 시켜 먹고 싶은데 북부센터 사람들은 원래 여기 자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에 사는 왕십리 뉴타운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업체에 있는 주문을 잘 안 시킵니다. 왜 안 시키냐고요? 여기서 시키면 여기 북부센터 라이더들이 여기 가서 픽업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붙여준다면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비수기라기보다 돈 안 붙여주는 시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픽업을 하러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또 사실 여기서 픽업한 다음에 여기 꼭 안 가더라도 여기 근처, 그러니까 애매한 지점에 경계선에 있으면 콜사가 나요. 콜사망. 북부센터랑 당연히 중부센터랑 경계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대비 이제 고객들도 여기서는 주문하면 왜 이렇게 느리게 와? 배민원인데.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구역을 그냥 통합시켜버린 거예요. 통합시키게 되면 문제가, 내가 여기서 만약에 왕십리 뉴타운에서 배달을 예를 들어 경계로 갔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 콜도 받잖아요. 그 다음 콜이 여기에 픽업지가 뜨면 그냥 수락합니다. 애초에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 먼 데서 배달을 픽업을 하라고 하면 안 가요. 당연히 저 경계인데 저렇게 멀리 가서 픽업하라면 누가 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경계 어딘가에 배달을 갔다가 여기서 픽업하라고 하면 단가만 맞으면 그냥 가요. 그러다 보면 경계가 많이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경계가 있는 거를 없앴다는 거는 배민도 쿠팡처럼 경계를 늘려서 나중에는 콜량을 좀 늘려보겠다. 저희가 솔직히 이제 북부센터 경우에는 이런 금호나 약수 이쪽이 콜비가 더 세요. 더 센데 이렇게 통합이 돼버리면
콜도 더 많아지고 콜비도 더 세질 겁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다만 우리가 뭐 맨날 이게 장안동에서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경계하시는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죠. 통합되던 안 되던. 그래서 통합되면 콜이 더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을 하실 때 중부센터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북부에서 하시는 분들도 뭐 다른 데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이제 이런 통합되는 부분을 노린다면 콜량이 더 많고 비싸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배민앱에서 다른 지역 업체 검색 안 되지 않아요? 주문하고 싶어도 못 하던데. 그게 배민원 같은 경우에는 업체 검색이 대부분 돼요. 근데 업체가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특정 거리를 어느 정도 이상 간다고 하면 배민에서 걸었을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업체 사장님들이 그거를 막아놓은 거예요. 배민원에서는 대부분 됩니다. 기흥김님, 그럼 쿠팡처럼 강남에서 시작했는데 하남에서 끝이 나는 건가요? 장기적으로 아주 멀리 봤을 때는 강남까지도 합쳐질 것 같거든요. 근데 당분간 몇 년 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강남까지는. 왜냐면 강남에서의 콜량이 나오는 게 생각 이상으로 엄청나게 콜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콜량이 많은 데를 또 그 라이더들이 딴 데로 멀리 간다고 해서 빠져버리면 그 콜을 또 못 빼니까 계속 라이더들을 아마 그 강남 콜 많은 부분에 묶어놓고 싶을 거예요. 당연히 라이더들도 거기에 프로모션 비가 세니까 그쪽에 있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남은 좀 풀리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경계가 보통 이렇게 그 한강 있잖아요. 중부센터, 북부센터도 여기 남부랑 나눠질 때 이 한강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 잠실도 이 한강으로, 탄천 뭐 이런 것 쪽으로.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그 정도까지 합쳐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을 합니다. 동차선 추월은 왜 일어날까? 혹시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동차선 추월이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동차선 추월. 김지영님, 주행 중에 동일차선에 차량 및 이륜차를 주행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당해요. 동차선 추월을 엄청나게 많이 당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전제부터 할게요. 동차선 추월은 어떤 경우에서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무조건 나쁜 거예요. 차라리 뭐 갓길 주행 이런 것보다 일단 동차선 추월 자체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저도 동차선 추월을 당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진짜로요. 동차선 추월이 왜 일어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동차선 추월이 일어난 이유. 뭐냐면요. 이 앞에 있는 오토바이가 정상적인 속도로 가지 않을 때, 느리게 갈 때 동차선 추월이 일어납니다. 단 예외적으로, 다 뭐든지 예외는 있죠. 뭐 예를 들어 제대로 된 속도를 내고 가고 있는데도 막 그거를 뭐 그냥 막 빠르게 지나가겠다 해서 막 지나가는 그런 애들 빼고 동차선 추월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차선이 있으면 아무리 차선이 커도 차선 하나에는 하나만 지나가야 돼요. 같은 차선 내에는 절대 여기를 아무리 차가 넓다고 해도 여기 오토바이 이렇게 지나가면 동차선 추월을 하는 거예요. 차선 안에서는. 저도 몇 번씩 당해요. 근데 뭐가 때문에 당하냐면요. 배민 원도 그렇고 옛날에 배민 라이더스 할 때도 그렇지만 코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핸드폰 보다 보면 파란불이 됐는데 제대로 속도도 못 내고, 당연히 제대로 속도를 내면 위험하니까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오토바이가, 옆에는 차는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오토바이가 자기가 코를 잡으려고 느리게 가다 보니까 저도 가끔, 진짜 가끔 동차선 추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진짜 위험한 상황이구나. 아무리 저 사람한테 동차선 추월하지 말라라고 말해도 다른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내가 코를 보면서 느리게 세워라 내워라 느리게 간다면 또 당할 거기 때문에, 우리 뱀이 보통 1분 정도 콜이 지나면 거절이 되잖아요. 1분 안에는 보통 뭐 멈추게 돼요. 왜냐면 다음 신호 때문에. 그래서 콜이 떠도 그거를 구별하려고 계속 쳐다보지 않고 내가 멈춰야 되는 신호 가서 봅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러면 동차선 추월도 안 당하고, 당연히 동차선 추월이 무조건 나쁜 겁니다. 위험하지도 않고요. 근데 그거를 일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콜을 AI처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지도 보면서 확인해서 자기가 그걸 빨리 골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동차선 추월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그렇게 느리게 가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이 조금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오토바이 많이 안 타신 분들은 한 30에서 20km 속도로 달려요. 다른 차들은 더 빨리 막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엄청 느리게 간다. 느리게 가는 게 안전하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규정속도 50, 60 그 정도만 달려줘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30 정도, 빠르면 30, 20 정도를 달려버리니까 너무 느리게 계속 그렇게 가고 다른 차선은 막혀있으면 이건 진짜 최악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속도, 규정속도 50 정도까지는 낼 수 있잖아요. 국도에서.
그리고 뭐 60, 70 넘어가면 벌써 다른 신호 때문에 멈춰야 돼요. 그 이상도 못 내. VF100이 왜 서울에서 배달할 때 나쁘지 않다, 괜찮다, 쓸만하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속도를 빨리 치고 나가는데 최고 속도가 80도 안 나와요. 내리막길 아닌 이상 내리막길 가야 80 정도 나가고 그 이상 안 나가는데도 배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60, 70 속도가 올라가기도 전에 신호에 걸립니다. 항상. 또 당연히 골목길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당연히 속도를 많이 못 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 안에서 배달하는데 문제 없다. 뭐 PCX나 뭐 250cc나 이렇게 더 넘어가도 문제 없다. 그 오토바이에 비해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속도, 서울은 50, 그리고 이제 지방은 60, 그 정도까지는 내주면서 달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초보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 동차선 초를 한번 당하면요. 오토바이 타는 것도 무서워해요. 그리고 식은땀 흘리고. 제가 지금 동차선을 당해도 저도 위험하다 느끼는데 엄청. 그래서 콜 같은 거 배민에서 그 다음 콜 넣어줘도 떠도 바로 보지 말고 다음 신호에 봐야지 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국도에서 어이없는 오토바이 과태료 받는 상황 제가 좀 추가로 하나 해드리자면요.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릴게요. 국도예요. 이거 국도. 이 오토바이가 지금 이 흰 차가 있는 왼쪽 차로로 달릴 경우에는 지정차로 위반인가 하여튼 그래서 벌점 받고 벌금도 내야 돼요. 과태료도 내야 돼요. 만약에 왼쪽 차로로 가잖아요. 그럼 딱지 끊어요. 여기 국도로 여기 달리면 무조건 딱지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차선으로 달려야 돼요. 음주운전 하는 경찰들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잡습니다. 박민수님 좌회전 해야 할 때도 걸리는 일시적으로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저는 걸려서 이거 막 핸드폰으로 찾아보고 있었어요. 이런 법이 있냐고.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좌회전 하려고 했는데 왜 잡냐고. 근데 이것도 진짜 경찰들이 대박인 게 이 오토바이가 한참 전부터 1차선으로 달려온 걸 알아요. 근데 그 사거리 넘어서 이제 음주운전을 잡거든요. 그러면 사거리 지날 때 그 좌회전 했으면 안 잡는 건데 당신은 사거리 지나기 전부터 왼쪽 차로 달려놓고 지금 좌회전 안 하고 사거리를 직진으로 지나왔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왼쪽으로 온 게 아니다라고 해서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잡아요. 다만 그 경찰이 잡으려고 맘만 먹으면 잡는다.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열받은 내용인데요.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진상고객. 이 진상고객이 아니에요. 이거는 배달거지입니다. 배달거지. 진상고객. 고객을 절도 및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코로나 사태를 버티기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오전에는 회사 업무를 하고 저녁에는 배달업에 뛰어들어 현재 삶에 감사하게 살고 있는 40대입니다. 약 2년간 배달 업무 수행 중 고객과 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대놓고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먹은 사람은 처음입니다. 만두와 식혜 주문을 배정받아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A호텔 206구에 배달을 갔습니다. 주말이라 오전부터 풀타임 배달로 인해 지쳐있기도 했고 장맛비로 인해 긴장하면서 운전을 했을까요? 206호 문 앞에 놓고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A호텔이 아닌 B호텔로 오배송을 했습니다. 배달민족 고객센터에 연락와서 오전달이면 고객 취소 요청을 했다. 오전달 손해금의 본사 계좌로 입금하고 이건 배민원 같습니다. 일반 대행이 아니에요. 왜냐면 일반 대행일 경우에는 오전달 하면 그 일반 대행 지사장과 그리고 음식업체 사장님과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센터로 간다는 것 자체는 배민원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 회사에서 자취폐기해라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배민에서 이런 매뉴얼 좀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취소할 경우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취소해달라고 하면 오배송 했으면 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기가 취소하고 싶다면 그러면 취소하게 해드리고 그때 끝맺음으로 이런 말 해야 돼요. 고객님 그 취소된 음식은 물어내는 배달 기사가 회수할 예정입니다.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 말만 해줘도 좀 이런 게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음식 회수를 위해 B호텔로 갔더니 일하시는 분께서 음식 잘못 왔다고 휴대폰에 문화사진 보여주고 고객이 직접 회수해 갔어요. 이거 진짜 화나네. 이거 읽으면서도 진짜 화가 나네. 문화사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곳은 본사 서버와 고객 위에 없습니다. 당연하지. 고객한테 오는 거나 본사 서버 둘 중 하나밖에 없죠. 만약 고객이 가져갔으면 오전달이 정산전달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의 안심번호로 전화를 해봤으나 꺼져 있어서 바로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상황 설명한 후 연락을 기다립니다. 배달거지 아주 지독하게 만났네. 배달거지를 진짜. 약 20분 뒤 고객센터에서 고객과 통화가 되었는데 그 사진만 보고 거기 어딘지 알고 찾아가느냐? 나는 가져간 적 없다라는 거짓말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받았다고 합니다. 흔히 분들은 배달거지 짓을 하려고 나쁜 마음으로 고객이 가져갔구나. 정말 제 3자가 가져간 상황이지만 문합사진은 고객 위에 당연하지. 당연히 맞죠. 그 사람이 사진 보여줬고 그걸 가져갔다라고 거기 청소하신 분인가 아까 그분이 말씀을 해줬는데 112에 절도로 신고한 뒤 약 5분 뒤에 지구대 경찰관 분들이 오십니다.
사정 청취를 하고 원래 배달지였던 A호텔로 이동합니다. A호텔 종업원에게 상황을 전부 말하기도 전에 206호 고객이 물건을 찾아서 올라갔다는 설명해 줍니다. 아마도 그 호텔 로비에서 봤나봐요. 설명 그렇게 가져간 걸. 경찰관은 카운터로 전화를 206호로 연결해달라 하고 통화를 시작합니다. 고객은 물건 취득을 인정했고 경찰은 통화 중 저에게 계좌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저는 법적 처벌을 원한다고 강력히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경찰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현행범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물건을 절취하려는 의사가 표현된 내용이 필요하단 말에 확인 결과 배민 고객센터 측은 개인정보라 공문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지구대 경찰은 정식 접수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관할 경찰서로 고소하라는 답을 해주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원래 이 정도 급은 이름만 문데 그냥 일반 배달하시는 분들은 계좌번호 알려주고 그냥 돈 받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배달거지들이 그냥 계속 끝까지 가는 거죠. 이런 하나하나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고 힘 빠지는 일이 많은데 돌아가기 전 호텔 직원이 206호로 고객이 배달기사 통화를 원한다 하여 처음으로 고객과 저의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사과부터 안 해요? 네, 사과부터 해야죠. 뭐 사과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배달의 입장에서 오후 전달한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취소하시고 음식을 찾아가면 절도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게 왜 절도예요? 너의 물건이 아닌데 가져가면 남의 거 물건은 다 절도지. 아주 환불도 안 됐었고 그럼 내 건데 내가 가져갔다는 게 문제가 있네. 환불해 달라고 해서 고객센터에서는 입금하라고까지 연락이 왔잖아. 왜 그런 식으로 살아? 기껏해야 점유 이탈불 횡령일 텐데? 그러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맘대로 하세요. 저는 이제는 오기가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뻔뻔합니다. 뻔뻔하지. 진짜로 열받지 이 정도면. 결국은 절도 및 사기죄로 제목은 수정해주려 하고 7월 7일 정식 접수, 고소인 진술 조서까지 마치고 나옵니다. 기껏해야 주문 금액 19,000원에 배달비 8,100원 손해본 거 가지고 피곤하게 사냐, 그 시간에 배달하는 게 더 벌겠다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글을 보고 제 유튜버에서 이거를 소개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게 여기서 만약에 그냥 배달거지에게 계좌번호로 환급을 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으면 저는 이걸 말도 안 해요. 이 제 영상이 남아서 혹시라도 고객분들이 누구라도 이렇게 배달거지를 할 경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갖고 온 겁니다.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배달거지에게 화가 나 소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범죄가 더 많죠. 넘어가려고 하겠지라는 생각하는 그 생각을 고쳐주려고 싶습니다. 제발 배달거지 하시려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걸리고 더 크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항이 있으면 새로 글 쓰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오늘까지 확인했는데 추가 사항은 없어요. 근데 진짜 다 고소하셨어요. 저도 올라오자마자 너무 잘 봤는데요. 된다면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이다. 그래서 고소고발 진행 중 참교육 들어갔다. 우리 배달거지들은 참교육 한번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배민휴가비 보험비.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12님 궁금한 게 있는데 해당되는 게 문자가 와야 교육을 받는 건가요? 아니요. 미리 다 교육을 받아놔야 문자가 와요. 해당되는 사람한테. 다들 안전운행 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또 봅시다. 월요일 3시는 정주의 라이브 방송. 철님 1900원 감사합니다. 안녕.